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키클래스. 오늘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누려고 우리 약사님 모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직역하면 음식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푸드 칼럼니스트로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그 짧은 칼럼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음식에 대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사가 음식과 관련된 그러면 약과 어떤 음식의 이 조화나 부조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많은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런 걸 기대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워낙에 음식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의 과학이라든지 네. 음식의 맛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씁니다. 네. 야, 재밌는 얘기가 많겠네요. 근데 음식 좋아하시는 거에 비하면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에 제가 또 소식에 관심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저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이신데요, 소식이면. 원래는 이제 식탐이 네. 많았었는데 네. 네, 요즘에 좀 이제 소식 쪽으로 꽂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해야죠. 먼저 뭐 약사님을 모셨으니까 어린이 해열제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해열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사용되던 해열제가 두 가지가 네네. 판매가 이제 중단됐습니다. 생산하고 판매가 중단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항상 소비자들은 그러면 다른 어떤 네. 대체약을 좀 사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급은 또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품귀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 두 가지 약을 아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어떤 그 약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 정지가 내려진 상황인 거죠? 네, 우선은 이제 동화제약 네. 챔프 시럽이라는 약이 이 해열제가 이제 갈변 현상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갈변 현상이라는 게 색깔이 이제 갈색이 된 건데 네, 인도산 이제 그 솔비톨이라고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썼는데 이제 거기에 철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제 그 설탕 같은 당분하고 반응을 네네.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갈변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뭐 안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산하고 판매가 중지가 됐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대체할 수 있는 약으로 제일 많이 썼던 게 대원제약이었으니 콜데원 키즈펜 시럽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마찬가지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시럽인데 이제 이거는 상분리가 그러니까 상분리라는 게 뭐냐면요. 미숫가루 같은 거 타놨을 때 네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네. 물과 뭐 이렇게 네, 물하고 건더기가 약하고. 가라앉는 뭐 이런. 그렇죠. 네. 약을 완전히 녹여놓은 게 아니라 이제 약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고르게 분산시켜 놓은 건데 그게 층이 갈라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약을 정확하게 용량을 제대로 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또 생산도 중단이 되고 유통이 안 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렇게 인기 있는 약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대체 약들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다른 대체약들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약을 만들 때 네.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해 가지고 미리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항상 인기가 소비되는 있으니까. 양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재고를 좀 확보를 해놓고 또 공장에서도 미리 한두 달 전에 만들어 놓는데 이런 이제 사태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금방 이제 품절이 되고 품귀 이슈가 터지는 거죠. 어린이 해열제가 성인들이 복용하는 해열제하고 뭐가 좀 많이 다른가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음. 성분은 똑같은데 이제 아시다시피 어린이 해열제로 사용되는 성분, 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이런 것들이 성인한테도 다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린이들은 어떤 뭐 알약이라든지 캡슐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다 물약으로 돼 있는데 네네. 이제 성인용으로 생산하던 거를 갑자기 이제 어린이 뭐 이런 그 시럽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뭐 가지수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약국에서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이런 문제가 항상 터지면 소비자들은 빨리 가서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약국으로 몰리다 보면 금방 품절이 되고 약국에서는 아예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제조 판매가 지금 중지된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책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기약이 없는 상황. 아이고야. 네. 일단은 이거는 식약처에서 다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바로 잡고 나야지 네. 제대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성인 해열제나 어린 해열제가 크게 성분의 차이는 없다. 대신에 이제 먹기 편하게 그 알약이냐 아니면 물약이냐 이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인 해열제를 이렇게 갈아서 아이들한테 마셔도 먹게 해도 복용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약국에서 하기에도 어려운데 소비자들이 알약을 갈아가지고 물약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확하게 용량을 맞춰서 주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약국에서도 어렵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국도 많지 않고 소비자가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많이 찾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약 중에도 어떤 것들은 알약 말고 이제 가루 알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물에 타가지고 그렇게 즉석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품절이에요. 차라리 성인 알약을 가는 것보다 가루약으로 나와 있는 걸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난데 물에 그것마저도 타서 지금 먹이는, 네. 물에 타서 먹이는 네. 그것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네. 그러면 위급하게 아이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날 때 이 해열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부모는 어떤 조치들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열이 심할 때는 항상 병원에 가셔야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미열일 때는 반드시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열이 있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 몸하고 이런 데를 좀 닦아줘가지고 열이 좀 식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알코올솜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안 돼요. 알코올솜으로 이제 피부를 닦았다가는 네. 너무 급속도로 체온이 낮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고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미온수로 차라리 이렇게 좀 닦아주는 게 낫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참 큰일입니다. 이거 빨리 그 공급 재개가 돼서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언제 이 어린이 해열제가 다시 공급 재개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린이 해열제 이슈 저희가 조금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시는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이 자외선 차단제 많이들 안 바르시는 것 같은데 비 내려도 발라야 되는 건가요? 비 내려도 발라야 되는 날이 있어요. 네. 일단은 자외선 자체가요. 비가 내린다고 하고 뭐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네. 80%까지는 그대로 자외선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 내리는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약을 복용 중일 때, 약을 사용 중일 때는 또 자외선 차단제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을 먹는 거랑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 중에 네. 피부를 햇빛에 조금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자외선 노출이 돼도 별로 민감하지 않던 피부가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더 민감해져가지고 뭐 일광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광과민성으로 어떤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전혀 모르던 상식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약국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처방받으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그렇게 되는 약들이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네. 제일 흔한 약으로는 약국에서 이제 소염진통제 같은 거 많이들 사서 드시잖아요. 네네. 이게 소염진통제를 복용 중일 때도 조금 이제 햇빛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햇빛 예민해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햇빛에 우리가 이제 화상 입잖아요. 네. 그걸 광독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광 알레르기라고 그래가지고 햇빛을 쬐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갑자기 내가 해를 좀 많이 쬐는데 알러지 같은 게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먹고 있는 약하고 연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던 분이 갑자기 약을 복용 중인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또 있나요? 소염진통제. 그다음에 아까 알러지 관련 약.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염진통제도 있고 네. 일부 항생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나 이런 때 사용하는 이뇨제 중에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뇨제가 이제 티아자이드 계열 이뇨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관련해 가지고 햇빛에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 바르는 약 중에는 비타민 A. 예. 비타민 A. 비타민 A 유도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말씀하시면 약 먹을 때는 그냥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 약 방금 전에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사용 중인 약이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된 약을 내가 지금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뭐 자주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약 복용 안 하시고 계시거나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뭐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다. 요즘에 이제 보통 검색을 해보시면 그날 네. 자외선 지수가 나오거든요. 너무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을 너무 오래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자외선이 굉장히 더 세거든요. 이제 그런 때 좀 노출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야지 될 때는 이제 자외선 A, 자외선 B 중에서 둘 다 관련이 돼요. 네. UVA, UVB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차단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SPF라는 수치만 많이 보시거든요. 뭐 그렇죠. 30, 뭐 예. 50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말고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더하기 기호가 있어요. PA라고 돼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숫자 말고 네네. 더하기나 뭐 이런 기호까지 봐야 된다. 맞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게 UVA, 자외선 A를 차단해 주는 그런 면에서 이제 얼마나 이게 더 강력한지 보여주는 건데 네. 더하기 기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UVA, SPF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그 옆에 보통 보면 이제 더하기 기호 있거든요. 요것도 많이 있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약이 아까 말씀하신 뭐 조금 광과민성을 유발하는 약이라고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SPF 말고 뒤에 플러스가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피부 문제를 막으려고 할 때는 특별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르는 방법이 다른 겁니까? 평소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까? 평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바를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자외선 차단제는 좀 넉넉하게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다른 약은 예를 들어서 뭐 스테로이드 연고다 이런 네. 건 아껴서 바르셔야 돼요. 네. 부작용 막기 위해서. 근데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니까 뭐 아끼지 말자 하고 넉넉하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만 바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답답해서 사실은 굉장히 얇게 바르거든요. 바르게 되면. 그리고 또 두껍게 바르면 하얗게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두껍게 발라도 하얗게 뜨지 않는 그런 타입을 골라서 바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바를 때는 좀 자주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최소한 한 15분에서 20분 전쯤에는 발라주셔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2-3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더 바르는 게 좋은가요? 네, 원래 한 2-3시간에서 뭐 제품에 따라서는 한 4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줘도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할 때 있잖아요. 네네. 야외에서 땀 흘리다 보면 이게 이제 다 벗겨지거든요. 그런 때는 뭐 1시간마다 30분마다 발라야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세안을 하고 다시 바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덧 바르는 게 좋습니까? 덧바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세안까지 하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옷이나 스카프 같은 것만으로는 자외선 차단이 안 돼요? 되긴 됩니다. 네. 되긴 되는데 이제 완벽하지가 않죠. 옷으로 전부 다 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옷감에 따라 가지고 또 자외선 흡수력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옷 입었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날씨가 덥고 그럴 때는 옷이 땀에 젖잖아요. 네네. 또 이제 야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놀이 한다든지 하면 옷이 젖어버리는데 그렇게 옷이 젖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외선 차단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티셔츠 입고 물놀이 했는데 다 타버리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